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와 직업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무엇을 잘할까? 나의 직업 적성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교과서 29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이 문장은 아나운서들이 정확한 발음을 위해 입에 볼펜을 물고 연습을 하는 발음 교정 문장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한다면 팀별로 시합을 해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팀에게 맛있는 상품을 드리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지금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세요. 경찰청 창문 쇠철창살은 녹슨 쇠철창살인가 노간슨 쇠철창살인가 드래콩깍지는 깡콩깍지인가 깡콩깍지인가 깡콩깍지는 깡콩깍지나 생각보다 잘 안됩니다.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나요? 아마 발음이 꼬이고 혀가 꼬이고 생각처럼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타이머나 초시계를 가지고 문장을 읽는데 몇 초 걸렸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레어를 보고 다음에 올 숫자를 맞춰보세요. 바로 정답이 보이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정답은 20입니다. 자,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3, 1, 3, 1, 3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19 다음은 20이 오지요. 정답은 20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박스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그림을 찾아보세요. 동그라미는 모두 막힌 모양입니다. 찾으셨나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앞부분의 활동 중에서 무엇이 가장 쉬웠나요? 어떤 친구는 문장 말하기가 수월했고 어떤 친구는 숫자 찾기가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남보다 그림 찾기를 잘하거나 지도를 보고 길을 잘 찾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학업이나 업무 등에서 잘 해낼 수 있는 소질이나 능력을 적성이라고 합니다. 글을 쓰거나 표현하는 것이 편한 친구들은 언어 능력이, 숫자나 논리적인 해결이 재미있고 수월한 친구는 수리 논리 능력이 높게 나올 것입니다. 직업 적성 검사는 총 11가지의 능력을 측정합니다. 자, 말솜씨가 좋고 글솜씨가 좋은 언어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인간 친화지능, 환경과 자연물에 대한 인식이 높은 자연 친화지능, 숫자나 규칙을 잘 파악하고 만들어내는 논리 수학지능, 춤이나 운동 등 몸으로 하는 일을 잘하는 신체 운동지능, 자기 마음을 잘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성찰지능, 음악 능력이 뛰어난 음악지능, 도형이나 지도 등 입체적인 것을 잘 파악하는 공간지능, 이 8개의 다중지능 영역과 손으로 세밀하게 작업을 잘하는 손재능, 새롭고 독특한 생각을 잘하는 창의력, 색, 영상 등 미술 관련 분야를 잘하는 예술, 시각 능력 3가지를 포함한 총 11가지의 능력을 측정합니다. 우리들은 능력이나 지능이라고 하면 학습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적인 능력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몸을 잘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어린 학생이 그린 그림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 그림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읽기와 쓰기가 곤란한 난독증을 가지고 있어서 미술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낙제를 한 화가입니다. 누구일까요?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공간지능과 창의력이 남보다 뛰어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고 자신만의 화법으로 미술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잣대로 낙제생으로 규정지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을 제시한 하버드대 심리학과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똑똑하다.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어떻게 밖으로 꺼내느냐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적성을 아는 것은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자유방에 있는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 다중지능 영상을 보고 적성과 진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학습지 3번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커리어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맨 위에 있는 직업 적성 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문제를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세요. 한 문제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느낌대로 그냥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면 내가 진짜 그런가 하고 혼돈이 와서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현재 나의 진짜 모습을 성실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검사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결과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높은 적성 3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 종합평가를 읽어보고 학습지 1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를 내려가 보면 상세검사 결과로 노란색 점 그래프가 보입니다. 이 결과지에서는 여러분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이 보여집니다. 각 영역별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이 어느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노랑점이 찍힌 영역은 나의 강점 지능이고 왼쪽 노랑점이 찍힌 영역은 나의 약점 지능입니다. 하지만 약점 지능이라도 노력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보완을 하면 잘할 수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학생별 세부적인 해석은 개학 후 자세히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직업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 박지성은 무슨 적성이 높을까요? 운동선수이니까 당연히 신체 운동 능력이 뛰어나겠지요. 그 이외에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할까요? 운동 경기에서는 여럿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겠지요. 또 끊임없는 훈련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강한 정신력과 인내심이 필요하고 경기를 이기기 위한 전략 전술을 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 슬럼프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성찰 능력, 전략 전술을 짤 수 있는 수리 논리력이 높으면 좋겠지요. 두 번째 사진 속 발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은 연습벌레 박지성의 발입니다. 평발의 약점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축구 선수가 된 박지성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천 직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면 그림처럼 여러분의 높은 적성에 알맞은 직업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손재능이 높은 직업 중에 바리스타를 선택했습니다. 바리스타는 즉석에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리스타는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재능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적성이 모두 충분해서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검사 결과로만 본다면 지금 제가 선생님을 하지 않고 바리스타를 했다면 성공했을 것 같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일에 아주 만족하고 있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자신의 검사 결과에서 추천한 직업 중 2개를 골라 필요한 적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학습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지 작성 예시를 보세요. 앞에서 봤듯이 바리스타는 적성에 맞지만 2번째 선택한 스마트 도시 전문가는 수리 논리력의 보완이 필요하군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실력을 쌓는다면 스마트 도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 학생들 중에는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강점 지능이 한두 가지씩 꼭 있습니다. 학생일 때는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과 수리 논리력이 높은 학생이 유리하겠지만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공부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나 자신을 이해하고 참아내는 인내심 등이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성찰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 좋고 나쁜 지능은 없습니다. 절대 친구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심리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나의 진로를 꼭 결정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심리검사는 여러분의 객관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 검사 결과를 무조건 믿고 검사 결과에서 추천하는 직업이 있다 해서 난 이걸 추천받았으니 이 직업이 맞아. 난 이걸 해야 돼.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안 돼. 하는 등 자신의 진로를 단정짓고 틀에 가두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러한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장래 희망이 없다고 고민을 하고 중학교 시절에 희망하는 직업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으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 생활을 할 때가 되면 직업 환경도 매우 많이 변화합니다.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세분화될 것입니다. 중학교 시기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진로 탐색 시기이므로 영역을 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체험이나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직업 가치관에 대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강점 지능은 지금처럼 계속 유지시키고 약점은 다양한 경험과 노력으로 채워서 멋진 나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환하게 웃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첨부한 학습지를 앞의 예시처럼 작성하여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직업적성 검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업가치관 검사를 통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